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피부와 장의 관계입니다. 네, 특히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이거 생각보다 흔하잖아요. 맞아요. 뭐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겪는다고 하니까요. 엄청나죠. 보통은 이제 장이 안 좋으면 피부가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장 피부 축이라는 거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피부에 생긴 문제가 거꾸로 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 이게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피부가 장에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2025년에 나온 연구 하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멘데스 연구팀 논문이고요. 아, 그 쥐 실험 연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쥐에게 인위적으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ACD를 유발시킨 다음에 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지 본 연구예요. 모델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피부염을 만들었나요? 네, 연구진이 옥사졸론, OXA라는 화학물질을 쥐 피부, 주로 귀에 발랐어요. 아, 접촉 피부염 유발 물질이군요. 네, 그랬더니 예상대로 그 부분 피부가 두꺼워지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염증 세포들도 막 몰려들었고요. 그러니까 ACD 모델 자체는 잘 만들어진 거죠. 피부에 확실히 염증 반응이 일어났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이 피부 염증이 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재밌습니다. 피부염이 생긴 쥐들, OXA 그룹하고 건강한 쥐들, 나이브 그룹을 비교해봤더니 장내 미생물 구성에 차이가 나타났어요. 오, 미생물부터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특히 그 박테로이도이타라는 문에 속하는 균들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났고요. 또 무리바쿨라스야라는 과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어요. 전체적인 미생물 종류의 다양성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구성 비율이 달라졌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알파 다양성 지수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베타 다양성 분석, 그러니까 군집 구조를 보면 그룹 간에 뚜렷하게 차이가 났어요. 뭔가 생태계 균형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미생물만 변한 건 아니겠죠. 우리 장에는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장벽. 네, 맞아요. 장벽 기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을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면요. 뭐 타이트 정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타이트 정션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GO1을 만드는 유전자 TJP1 발현이 감소했어요. 아, 그럼 장벽이 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신호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점액인데 점액을 만드는 배상세포 분화에 관여하는 유전자 아토1, 또 주요 점액 단백질인 뮤신2를 만드는 유전자 뮤2 발현도 다 줄었습니다. 그럼 보호막 역할을 하는 점액도 잘 안 만들어지고 장벽 자체도 약해지고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네, 실제로 염기성 점액 생성량 자체도 줄어든 걸 확인했고요. 염증 상태는 어땠어요? 피부에 염증이 있는데 장은 괜찮았을까요? 역시나 장에서도 염증 관련 신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터루킨 10, IL-10 관련 유전자 발현은 감소했고요. 반대로 염증을 좀 일으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인터루킨 6, IL-6 관련 유전자 발현은 증가했습니다. 염증 쪽으로 균형이 기운 거네요. 그렇죠. 장 내부 환경이 좀 더 염증에 취약해지고 불안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의외인 결과도 있었다면서요. 그 단쇠지방산, SCFA 말이에요. 아, 네, 맞아요. 보통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서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진 아세트산이나 부티르산 같은 주요 SCF의 농도를 재봤는데 피부염 자체만으로는 대변 내 농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어요. 오, 이건 좀 예상 밖인데요. 미생물 구성도 변하고 염증도 심해졌는데 얘네들 농도는 그대로라?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뭔가 다른 기전이 더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프로바이오틱스의 등장이네요. 연구에 사용된 게 비피도박테리움 넝검 BB536 균주였죠? 네, 맞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피부염 유발 전부터 꾸준히 먹인 그룹 OXAL 그룹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봤어요. 결과가 궁금한데요. 효과가 있었나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우선 장내 미생물 구성부터 보면요. 물론 완벽하게 건강한 쥐, 네이브 그룹 수준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피부염만 있던 쥐들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아까 피부염 그룹에서 늘어났다고 했던 박테로이도타문의 상대적 풍부도가 좀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지표종 분석을 해보니까 유익균으로 알려진 피리미쿠테스문, 특히 라크노스피라세아과에 속하는 균들이 이 그룹의 특징적인 균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미생물 균형을 다시 좀 잡아주려고 노력했네요. 그럼 아까 문제됐던 장벽 기능은요? 그 유전자 발현 떨어진 거요? 그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니까 감소했던 TJP1 유전자하고 F1 유전자 발현 수준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오, 그 타이트 정션이랑 배상세포 관련 유전자가 다시 살아났군요. 네. 다만 뮤지2 유전자 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회복하는 추세는 보였고요. 그리고 점액 생성에서도 재밌는 결과가 있었는데 염기성 점액 생성은 회복시키지 못했지만 산성 점액, 애시딕 뮤커스 생성은 오히려 더 증가시켰어요. 산성 점액이요? 그건 어떤 역할을 하죠? 산성 점액도 장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쩌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다른 방식으로 장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 걸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염증 상태는 어떻게 됐나요? IL-10은 줄고 IL-6는 늘었던 거예요? 네, 그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 변화를 거의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투여 그룹에서는 IL-10 발현이 다시 증가하고 IL-6 발현은 감소했어요. 와, 염증 균형을 다시 바로잡아준 거네요. 진짜 소방수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장내 염증 환경을 개선하는데 확실히 도움을 준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단쇠지방산. 아까 피부염 자체는 큰 영향 없었다고 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땠나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세트산 생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어요. 오, 아세트산. 이것도 중요한 SCFA잖아요. 네, 맞아요. 아세트산은 에너지온으로도 쓰이고 장벽 강화나 면역 조절에도 기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부티르산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아세트산 생성을 촉진했다는 건 꽤 의미 있는 결과죠. 자,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같은 피부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냥 피부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로 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장내 미생물 구성이 변화하고 장벽 기능 관련 유전자 발현이 떨어지고 또 장내 염증 지표들도 나빠지는 방향으로요. 그런데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BB536 같은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더니 이런 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의 상당 부분을 개선하거나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장벽 유전자 발현을 회복시키고 염증 균형을 조절하고 또 유익한 대사산물인 아세트산 생성을 늘리는 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 결과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일단 피부와 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양방향 소통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장에서 피부로만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피부 상태도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따라서 평소에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통해서 장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쩌면 ACD 같은 피부 염증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장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장 건강을 챙겨두는 게 피부 문제가 생겼을 때 장까지 나빠지는 걸 막아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네요. 네, 그런 예방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시죠. 네, 이 연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피부염 유발 전에 투여해서 예방 효과를 주로 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 이미 피부염 때문에 장 상태가 나빠진 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면 과연 치료 효과도 있을까? 이건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요. 아, 그 점도 궁금하네요. 예방이 아니라 치료 관점.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다른 연구들을 보면 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 종류, DNFB에 따라서 장내 변화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 연구는 OXA를 썼고요. 아, 원인 물질에 따라 장 반응도 다르다. 네, 그 말은 어쩌면 특정 피부 염증 유형에 따라서 더 효과적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즉, 좀 더 맞춤형 접견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